안녕하세요. 해외 축구를 전문 분석해드리고 있는 해축다나와입니다.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스포츠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댓글을 통해 무료 멤버방에서 99% 적중률의 픽을 받아보세요. 이번 경기는 전환 속도와 세컨드볼 강도에서 원정이 한 발 앞선 구도다. 바리오스의 첫 패스가 전개를 열면 쇠를로트의 기준점과 시메오네의 압박 가세가 박스 근처에서 반복적인 슈팅 시퀀스를 만든다. 알라베스는 블록 유지로 버티겠지만 측면 압박이 길어지는 순간 클리어 이후 두 번째 공을 허용하기 쉽다. 그래서 전반은 지역 싸움과 세컨드볼 공방이, 후반은 세트피스와 전환 한 방이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홈은 마무리 숫자, 투입이 늦어 유효 슈팅 볼륨이 제한될 수 있다. 결국 디테일과 템포에서 앞선 쪽이 이기고 그 무게추는 원정 쪽으로 기운다. AT 마드리드는 압박 트리거와 전환 속도, 세트피스 디테일에서 우위를 갖춘다. 알라베스는 블록으로 버티더라도 세컨드볼과 측면 커버의 빈틈이 반복되면 후반으로 갈수록 리스크가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자체는 타이트하겠지만 결정적 한 방의 완성도 차이가 원정 승리 쪽으로 결론을 당길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전환 속도와 수비 집중력이 승부의 핵심이다. 로리앙은 홈에서 단단한 블록과 빠른 압박 전환을 통해 릴의 전개를 차단할 수 있다. 수마노와 아베르겔이 중원에서 압박 강도를 높인다면 릴의 공격 루트는 점차 단조로워질 것이다. 반대로 릴은 지루의 제공권과 코레이아의 돌파로 변수를 노리지만 수비 간격 관리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반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매치업은 로리앙이 홈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전술적 응집력을 극대화하며 승리를 잡아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릴 2초반 강공으로 균형을 흔들지 못한다면 후반 승부처에서 로리앙 쪽으로 무게가 기울 수 있다. 로리앙은 홈에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고 수비와 공격 전환을 빠르게 가져가며 경기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 릴은 지루와 코레이아를 활용한 공격 루트가 있지만 원정에서 수비 간격 유지와 집중력에서 흔들릴 위험이 크다. 결국 홈의 응집력과 세밀한 전환 속도를 앞세운 로리앙이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철저히 라인을 내리고 선수비 후역습을 선호하는 전술적 성향이 맞부딪히는 흐름이다. 피로에와 반스가 최전방에서 버티려 하지만 두 팀 모두 공격 전개가 느리고 기회 창출이 제한적이다. 제임스와 엘랑가가 빠른 역습을 노리겠지만 수비 블록이 단단히 형성된 상황에서 위협적인 장면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슈타우와 토날리가 각각 중원에서 전개를 시도하더라도 상대 압박이 깊지 않은 만큼 루즈한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결국 전후반 90분 동안 공방은 단조롭게 오가고 승부가 갈리지 않은 채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술적 성향이 맞붙으면 결과적으로 무승부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 리즈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모두 라인을 내리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추구한다. 빠른 역습 자원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전술적 구조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날카로운 찬스가 제한된다. 결국 경기 내내 루즈한 흐름이 이어지고 균형이 쉽게 깨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될 전망이다. 이 경기는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번 경기는 전력과 전술적 디테일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확실히 앞서 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라인을 내리며 밀집 수비를 시도하겠지만 케인과 올리세의 움직임을 막아내긴 어렵다. 특히 고레츠카의 전진성과 이선의 연계가 가세하면 박스 근처에서 세밀한 마무리 장면이 자주 연출될 수 있다. 반면 아우크스부르크는 전환 속도가 느려 역습 기회를 살리기 어렵고 압박 저항력 부족으로 중원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다. 결국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과 공격 횟수의 격차가 벌어지며 홈팀의 체력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바이에른 뮌헨은 꾸준히 압박을 유지하며 흐름을 장악하고 다득점 가능성까지 충분히 열려있다. 바이에른 뮌헨은 케인 올리세 고레츠카를 축으로 한 공격 전개가 완성도를 보여주며 밀집 수비를 손쉽게 흔들 수 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라인을 내리고 버티려 하겠지만 전환 속도와 압박 저항력 부족으로 인해 장기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이 전력 차이를 확실히 드러내며 원정에서도 승리를 챙길 그림이 유력하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전방에서 뚜렷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상대 약점을 확실히 파고들 정도의 압도적 차이는 없다. 볼로냐는 임모빌레와 오르솔리니를 중심으로 득점을 노리지만 코모의 탄탄한 수비 블록에 막힐 수 있다. 반대로 코모는 두비카스와 보이보다를 앞세워 역습을 시도하지만 볼로냐의 집중적인 압박의 흐름이 끊길 수 있다. 때문에 경기 양상은 치고받는 패턴이 이어지고 득점과 실점이 서로 상쇄되는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마지막까지 균형을 무너뜨리지 못한 채 무승부로 귀결될 공산이 높다. 볼로냐는 임모빌레와 오르솔리니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기회를 노리지만 전개가 단순해질 경우 효율이 떨어진다. 코모는 두비카스의 결정력과 보이보다의 돌파를 무기로 삼지만 볼로냐의 압박에 쉽게 차단될 수 있다. 결국 두 팀 모두 강점을 살리면서도 약점 또한 드러내며 마지막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하는 무승부 흐름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이번 경기는 공격 템포와 전환 속도에서 아탈란타가 확실히 앞서 있다. 파르마는 수비적으로 버티려 하지만
압박 저항력 부족과 뒷공간 노출로 인해 강팀을 상대로는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스카마카의 피지컬과 대 케텔라에리의 창의적 전개, 파살리치의 세밀한 패스가 3박자를 이루며 경기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특히 세컨드볼 싸움과 중원 장악에서 아탈란타가 우위를 점한다면 파르마는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 부담이 커진다. 결국 경기 후반 흐름은 원정팀이 몰아붙이는 그림이 될 것이고 득점 기회는 아탈란타가 더 많이 잡을 수 있다. 이 패턴이 이어진다면 파르마의 밀집 수비는 끝까지 버티기 어려울 전망이다. 아탈란타는 스카마카 대 케텔라에르 파살리치로 이어지는 공격 삼각축이 완성도를 보여주며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경기 흐름을 지배할 수 있다. 파르마는 라인을 내리고 버티려 하지만 압박 저항력 부족과 후반 체력 저하로 결국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아탈란타가 전술적 응집력과 개인 기량을 앞세워 원정에서도 승리를 챙길 그림이 유력하다. 이번 경기는 양팀의 전술적 완성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다. 오비에도는 일리치와 차이라의 움직임으로 저항하겠지만 중원 전환 속도가 느려 공격 루트가 단순해질 위험이 크다. 반면 소시에다드는 투리엔테스가 중원을 장악하고 후보와 오야르사발이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다채로운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오비에도는 체력과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며 실점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전술 밸런스와 공격 효율에서 앞선 소시에다드가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소시에다드는 오야르사발의 마무리, 후보의 창의적인 돌파, 투리엔테스의 안정적인 중원 장악으로 경기 흐름을 완벽히 틀어줄 수 있다. 오비에도는 홈에서 분투하겠지만 수비 간격 붕괴와 후반 집중력 저하로 버티기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가 전술적 우위와 공격 효율성을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전환 속도와 일선 압박 완성도에서 홈이 앞선다. 낭트는 레프낭의 안정된 1패스와 베나탑의 전개를 통해 모하메드의 니어 세컨드 포스트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오세르는 3-4-3의 폭을 살려 역습을 노리겠지만 윙백 뒤 공간을 관리하지 못하면 하프스페이스 침투에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초반에는 세컨드볼 싸움이, 후반에는 세트피스 컷백 패턴이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오세르의 중앙 스크리닝이 흔들리는 순간 박사 파울이 늘어나며 기대 실점이 커질 수 있다. 결국 디테일과 템포에서 앞선 쪽이 이기고 그 무게추는 홈으로 기운다. 낭트는 1차 압박과 전환 템포에서 안정감을 확보했고 전개 루트가 박스 근처에서 세밀하게 마무리된다. 오세르는 역습 한 방은 있지만 측면 하프 스페이스 관리가 흔들리면 지속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경기 전반의 리듬과 후반의 세트피스 디테일까지 합산하면 홈이 스코어를 끌어당길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지로나가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카마라가 중원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치간코프가 측면 돌파로 세비야 수비를 흔들며 지속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 포르투는 세컨드 라인에서 연계와 침투로 세비야 수비 간격을 공략하며 경기 내내 날카로운 슈팅 감각을 유지한다. 반면 세비야는 전방에서의 전개가 매끄럽지 않고 압박 강도가 높아질수록 뒷공간을 쉽게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세비야의 체력 저하가 나타나면 지로나의 빠른 템포 전환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하며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크다. 지로나는 카마라, 치간코프, 포르투를 중심으로 중원과 공격 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흐름을 장악한다. 세비야는 수비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고 전방 전개가 압박에 쉽게 무너질 위험이 크다. 결국 이 매치업은 지로나가 홈의 에너지와 전술적 응집력을 앞세워 승리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전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아인트호벤은 공격진의 개인 기량과 전술적 완성도에서 텔스타를 압도할 수 있다. 루번 반 본멜의 침투와 스하우턴의 중원 장악이 맞물리면 상대 수비는 버티기 어렵다. 반면 텔스타는 수비 라인 간격이 쉽게 벌어지고 전환 상황에서 뒷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특히 원정에서는 압박 강도가 유지되지 않아 전반부터 실점 리스크가 크게 형성된다. 결국 텔스타가 버티기에는 공격과 수비 모두 격차가 크며 아인트호벤이 전 구간에서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아인트호벤은 홈에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전개를 만든다. 반면 텔스타는 전환 속도와 수비 안정감 부족으로 흐름을 이어가기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아인트호벤이 모든 면에서 격차를 드러내며 승리를 거머쥘 그림이 유력하다. 이번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개개인의 질에서 차이가 확실하다. 나폴리는 루카와 폴리타노의 움직임에 대해 브라이너의 전개가 더해지며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칼리아리는 수비적으로 내려앉아도 중원 압박을 견디기 어렵고 공격 전개 속도가 느려 반격 타이밍이 늦어진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나폴리의 점유율과 전환 속도에 밀려 칼리아리 수비가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나폴리가 경기 전반부터 후반까지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다. 나폴리는 공격 전개와 전술 완성도에서 칼리아리를 압도할 수 있다. 칼리아리는 수비적으로 버티겠지만
중원 압박과 전환 속도의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나폴리가 홈에서 강세를 이어가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로마가 전술적 주도권을 쥐고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피사는 마이스터와 트라모니를 중심으로 빠른 전개를 노리지만 강한 압박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다. 로마는 퍼거슨의 제공권, 엘샤라위의 침투, 코네의 중원 장악이 어우러지며 경기 흐름을 지배한다. 피사의 공격은 단발적일 수밖에 없고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실점 위험이 커진다. 결국 로마가 한두 번의 기회를 효율적으로 살려 승리를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피사는 트라모니와 마이스터의 전개가 위협적일 수 있지만 경기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로마는 퍼거슨의 제공권, 엘샤라위의 스피드, 코네의 중원 장악으로 모든 전술적 우위를 확보한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로마가 승리를 확실히 가져갈 그림이 유력하다. 이번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개인 기량에서 차이가 크게 드러날 수 있다. 툴루즈는 마그리와 소우오의 움직임을 활용해 저항하겠지만 중원 전개가 막히면 공격 루트가 쉽게 끊길 가능성이 높다. 반면 파리는 덴벨레와 바르콜라의 측면 돌파, 루이스의 중원 장악이 맞물리며 다채로운 공격 패턴을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다. 툴루즈가 홈에서 분투하더라도 경기 후반 집중력 하락과 수비 간격 붕괴가 반복되면 실점은 불가피하다. 결국 이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이 경기 전반에 주도권을 틀어주며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크다. 파리 생제르맹은 덴벨레와 바르콜라의 폭발적인 돌파, 루이스의 안정적인 전개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 툴루즈는 홈에서 저항하겠지만 후반 집중력 저하와 전술 기복으로 끝까지 버티기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이 전술적 우위와 선수 개개인의 기량을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홈에서 강한 압박과 점유율로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음바페의 폭발적 스피드와 호드리고의 측면 돌파는 마요르카 수비 라인을 끊임없이 흔들 수 있다. 균형을 잡아주는 퀼러의 전개와 패스가 더해지면 다양한 루트에서 공격이 완성된다. 반면 마요르카는 역습 외에 뚜렷한 공격 루트가 부족하고 후방 빌드업에서 압박에 흔들리며 실점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경기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는 레알의 템포가 더 빨라지며 점수차는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 호드리고, 퀼러가 삼각편대를 이루며 공격과 압박 모두에서 완성도를 높인다. 마요르카는 역습 한 방 외에는 뚜렷한 루트가 부족하고 압박에 흔들리는 약점이 반복된다. 결국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홈의 에너지와 전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확실히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상 오늘 해외 축구 경기 분석 모두 꼼꼼하게 해드렸습니다.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혼자 분석하기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댓글을 통해 무료픽 멤버방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